제안을 어떻게 할지 또는 어떻게 하면 수주를 더 많이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보다 더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 유치만 우선적으로 하다가는 영업에 습관이 잘못 들게 됩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고객 만났을 때 수주 욕심만 앞서가지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심지어는 거짓도 일삼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고객을 만날 때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요. 드러내는 거죠. 포장지를 걷어냅니다. 이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이 습관이 잘못 들어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영업에 티켓테크를 맞추기가 참 힘들다. 최고의 영업은 영업하지 않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고객이 찾아 들어옵니다. 맛집이로 소문나가지고 고객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게 돼요. 가동률 100% 넘어가게 되면 신규 고객 유치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영업이다.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첫 번째, 기술력.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은 제작비가 절감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예산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수요가 창출하게 됩니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서 계속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죠. 이 변화 속도 너무 빠릅니다.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한번 바뀔 때 산업인력들도 싹 물갈이가 됩니다. 제가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에도 산업인력들이 물갈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충격적인 말씀, 요즘에는 프리랜서나 학생들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내 먹거리가 뺏긴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으셨습니다.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업계에 10년 이상 있었는데도 아직도 신생업체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경쟁력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옛날에는 기술의 진입장벽 자체가 엄청 높았습니다. 카메라 하나 다룰 줄 알면 벤츠 타고 다녔어요. 편집기 다룰 줄 알아도 다 벤츠 타고 다녔습니다. 기술 하나 배우면 10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다 지나갔습니다. 기술의 진입장벽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기술들이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사용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또 프로덕션을 꾸려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계속 낮아질 거예요. 사용성은 계속 좋아질 거고. 이게 어디까지 수렴하냐? 우리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수렴하게 됩니다. 기술 운용자는 기술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잠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을 어필할 때 어렵다, 비싼 장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세일즈 방식이다. 그렇게 세일즈 하게 되면 그냥 블랙매직, 어도비, 소니의 세일즈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게 이제 올바른 표현 방식인 거죠. 두 번째는 최적화된 작업 프로세스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비효율은 사라지게 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하게 됩니다. 빨리 많이 잘한다. 빨리 많이는 퀀티티, 잘하는 거는 퀄리티. 양적으로 더 많이 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어요. 야, 기술도 좋아졌는데 당연히 더 많이 해내야 되지 않겠어? 예전에는 카메라 한 대 돌리려면 3명이 붙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서 3대 깔죠. 앞으로는 혼자서 뭐 6대도 돌리고 10대도 돌리고 카메라맨이 카메라만 잡지 않고 조명도 치고 음향도 따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보통이고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건데 뭐 또 다른 쪽으로도 보면은 이제 편집실에서도 인하우스 제작이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다 편집실을 몇백만 원씩 내고 빌렸어야 됐던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자막 하나 바꿔달라, 간단한 바리에이션 쳐달라,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가 최적인지는 사실 좋다 안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광고 제작 쪽에서는 편집실을 빌려 쓰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내부에 고정비로 팀을 꾸려서 자원을 내재화하는 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냐는 우리가 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유형이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감독님들은 다, 이제 대표님들은 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팀, 그리고 제작팀, 그리고 편집팀, 그래픽팀, 이렇게 선형적인 순서로 팀을 꾸리는 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전담 PD제로 돌리면서 대표님이 총괄 QC, 퀄리티 컨트롤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예전 광고 산업처럼 일 있을 때마다 스태프들 팀 꾸려서 운영하는 팀도 있습니다. 제작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일을 못 하는데 너가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원 공급 역량. 남들은 카메라 다 빌려 쓰는데 우리는 카메라 내부 보유하고 있어서 렌탈비 안 나간다. 렌탈비 조금만 청구할게. 스튜디오 임대료, 우리 스튜디오 보유하고 있으니까 스튜디오 임대료 조금만 청구할게. 배우 섭외할 때 에이전시 피 우리 안 내든다. 내 친한 사람 또는 주로 작업했던 배우가 많다. 또는 스태프 꾸릴 때도 스태프가 보통 이 프로젝트급에는 안 맞는 더 비싼 프로젝트 많이 하는 팀들인데 내가 부탁해서 이번에 합류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원 공급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고기를 많이 소비하니까 다른 집보다 고기 받아올 때 더 싸게 받아야겠다, 싸게 달라 라고 하면은 유통업체가 아무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돈은 어떻게 버는가? 받는 돈에서 나가는 돈 빼면은 남는 돈이죠. 나가는 돈에서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가 파트너스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냥 받는 돈을 줄여내는 거예요. 나가는 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덜 남긴다를 가격 경쟁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적은 비용을 쓸 수 있을까를 만들어내야 고객한테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력과 연출력입니다. 재능의 영역이죠. 제가 앞서 이제 퀀티티의 영역과 퀄리티의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으로 보자면 질적인 부분이죠. 퀀티티의 영역은 양적인 가치입니다.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싸고 어느 게 더 비싸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지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A 제작사가 B 제작사보다 효율이 10% 뛰어나네, 20% 뛰어나네. 효율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까요? 10%, 20%가 고작입니다. 50%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창의력과 연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적인 영역인 거죠. 재능의 영역. 이 부분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받는 돈의 이제 몇 배로 키워낼 수도 있다. 왜냐면은 대체제가 없으니까. 이 감독님 아니면은 저런 레벨을 달성하지 못해. 그래서 고객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질적인 영역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타고나야 되는 건지 이 분야에 미쳐버려야 되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일단 저는 이런 재능이 없으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지향성. 좀 특이한 표현이죠. 앞서 꾸려놓은 네 가지 경쟁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 어떤 자원들, 꾸려놓은 자원들, 이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파트너스 대상으로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제 PD 대상으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프로덕션을 경영하는 대표님들 대상으로도 크게 이렇게 타겟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들 대상으로 제가 경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또는 영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사실 이제 내부적인 관리 이런 것들은 제가 감히 제가 그 프로덕션 창업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계속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자, 고객 좁히자, 하나만 잡자, 내 시장 영역 확 좁힌 다음에 거기서 1등 하자, 거기서 상위 20% 가자,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꾸려놓은 핵심 경쟁력들이 완전히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쓸모 있어지기도 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네 요소들은 이제 뭐 한 가지 있다고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뭐 한 가지 좀 부족하다고 또 거래가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채워나갈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채워나가자 하면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나? 계속 반복되는 계약을 보고 있으면 너무 명료합니다. 고객이 이득봤다고 생각하면 도장 찍습니다. 와, 이런 업체 만난 거는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까? 이런 경쟁력이 있으면 이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 제작사가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 5가지 알아봤고요.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선도하는 업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